원금 손실은 절대 안 된다. 호캉스, 오마카세를 즐기실 수 6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달 딱 하루 월급날만 바라보고 사는데 월급이 꽂히자마자 카드값, 공과금, 대출이자 등등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말죠. 당장 살기도 팍팍한데 SNS 속 화려한 삶을 보면 괜히 박탈감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더 이상 호캉스나 오마카세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원금 손실 날 확률이 거의 없으면서도 예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얻은 안정적인 수익으로 여러분도 분기별로 호캉스, 오마카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니 오늘은 메모할 필요 없이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적당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쓰는 것이 차용증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나라에서도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대출이 여의치 않으면 돈을 당장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죠. 이때 필요한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을 채권이라 부릅니다. 돈을 빌려가고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나라이면 국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라면 회사채, 우리은행, 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금융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방법은 국채 투자인데요. 즉,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방식이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원금 손실 없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죠. 현재 기준 한국 국채 3년짜리에 투자하면 연 4.0010%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가만히 넣어놔도 1년에 꽁돈 40만 원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멕시코, 남아공 국채 등에 투자해서 10% 이상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국채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니. 단발성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니까. 분기별로 꿈에 그리던 고급 호텔, 오마카세 식당에서 나를 위한 사치쯤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에서 돈을 빌린다니 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도로 뚫고 학교 세우고 정부에서도 쓸 돈이 많은데 세금이 뜻대로 거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채권을 발행해서 급한 돈을 마련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거나 정부가 돈을 빌려가서 떼먹을 일이 있을까요? 나라가 그 정도 상황이라면 예적금을 넣어놓은 은행들은 그 이전에 다 망한 상태일 겁니다. 즉, 국채 투자가 은행 예적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뜻이죠. 이제 국채가 안전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왜 예적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거두절미하고 정확히 예적금보다 얼마나 더 벌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라고 치죠. 그런데 그 3% 이자 그냥 주나요? 기본적으로 주는 이자는 고작 1%. 여기에 급여 이체하면 0.5% 더해주고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이체하면 0.5% 더해주고 거기에 매달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하는 카드 실적이 있어야만 나머지 1%를 주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이렇게 은행 이자를 다 받아 먹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적금에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은행이 미리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 예적금이 만기돼서 찾을 때 원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은 이유입니다. 얼마나 떼가길래 그럴까요?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무려 총 15.4%를 원청 징수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자입니다. 실제로 받는 세후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받는 이자는 3%가 아니라 2.54%인 거죠.
그렇다면 국채 투자는 어떨까요? 국채 중에서 국민주택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국민주택 채권은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이자를 주는 게 1종, 반면 2종은 이자를 안 주는 대신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오늘 확인했을 때 국민주택 채권은 1종의 수익률은 3.8%인데요. 표면 이자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수익률 3.8% 중에 1%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2.8% 원금이 남는 만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발생하면 무려 15.4%나 세금을 뗀다고 했죠. 전체 수익률 중 내가 이자로 받는 건 1%이니 단 1%의 이자에 대해서만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국채의 세후 이자율은 0.846%라는 거죠. 원금이 증가한 2.8%와 세금을 떼고 받은 이자 0.846%를 더하면 3.646%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원금 1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이자가 1년에 25,400원. 반면 똑같이 100만 원을 국채에 넣으면 1년에 36,460원. 1년에 약 1.2%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적은 돈 같나요? 현재 굴릴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억이라면? 게다가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니까 만기가 5년이라고만 쳐도 1.2% 곱하기 5년 무려 6%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금 1억을 5년간 넣어둔다 치면 은행 예금보다 국채에 투자했을 때 무려 6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자 소득세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인데 국채에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2종 국민주택 채권은 이자가 아예 없다고 했죠. 1종보다 싸게 파는 대신에 이자를 안 주는 채권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자를 안 주니까 이자 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채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와 똑같은 3%라 치더라도 세금 혜택을 보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거죠. 계산이 복잡하시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복잡한 계산은 전문가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은행에 적금, 예금만 넣었고 앞으로도 그 어떤 투자를 하건 내 피 같은 돈,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데다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훨씬 더 큰 방법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쉽게 보여도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질문 가능한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업 성공을 응원합니다.